당신은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피곤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껴안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 했고, 더 많이 이루려 했고, 더 많이 채우려 했습니다. 그것이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옷장 가득한 옷들, 서랍 속 쌓여가는 물건들, 끊을 수 없는 약속들, 거절하지 못하는 부탁들. 그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잠식해 갑니다.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없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끝없는 갈증처럼 우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평생 쫓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철학자는 절망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출구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는 대신 덜 원하는 법을 배우는 것. 더 많이 채우려 하는 대신 비워내는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쉽게 지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주의 정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더 줄인단 말이야. 이미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짐들, 마음속의 집착들, 놓지 못하는 과거들, 버리지 못하는 관계들. 그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친척들과의 관계를 챙기고, 그녀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갑이 지나고 나니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딱히 나오는 병명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좀 쉬세요. 하지만 그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 준비는 여전히 그녀의 몫이었고, 손주들 돌보는 것도 그녀의 일이었고, 친척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것도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묶여 살아왔다는 것을요.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음식을 덜 준비하기로, 손주들도 일주일에 한 번만 봐주기로, 친척들의 모임도 꼭 필요한 것만 참석하기로. 처음에는 주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나이 들더니 게을러졌네. 예전 같지 않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소주의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덜어내는 것. 스스로에게 부과한 의무를 줄이는 것.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필수처럼 포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할 것 같은 물건들, 꼭 유지해야 할 것 같은 관계들, 꼭 지켜야 할 것 같은 체면들.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중 대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공직자로 일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는 여전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각종 동창회, 동호회, 봉사단체 활동. 그는 자신이 어디에든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완전히 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 한 달은 답답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2달째, 3달째가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들,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것들. 그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풍요롭다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가치 있다고,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젊은 시절의 논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종류의 풍요로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비움의 풍요로움입니다. 최소주의는 가난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아는 것,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치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검소하게 살아왔어. 하지만 검소함과 최소주의는 다릅니다. 검소함은 돈을 아끼는 것이지만 최소주의는 마음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줄여야 하는 것은 지출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활동이 아니라 불필요한 분주함입니다. 50대 후반의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쏟아지는 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동창회방, 동네 맘카페방, 봉사활동방, 친척 단톡방. 하루에도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읽지 않으면 뭔가 놓칠 것 같았고, 답하지 않으면 무례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방만 남기고 모두 나가기로.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중요한 소식을 놓치면 어떡하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정보들이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었다는 것을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최소주의입니다. 물건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줄이는 것, 관계를 줄이는 것, 자극을 줄이는 것. 우리의 뇌는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SNS, 문자, 전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소음 속에서는 우리는 단지 반응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생각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회사에 다녔습니다. 퇴직 후 그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집안일을 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텅 빈 시간 속에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시작했습니다.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기로.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왠지 게으름을 피우는 것 같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앉아있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주변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솟는 느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언가를 하느라 정작 사는 것을 놓쳤다는 것을요. 최소주의는 결국 하지 않음의 지혜입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두는 것.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 그리고 그 비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더를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었고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덜 가지고, 덜 하고, 덜 원하라니. 이것은 마치 평생 올라가던 사람에게 이제는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오를 때는 정상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정상에 올랐다면 이제는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올라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중년을 지나고 노년으로 접어들면 우리는 내려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성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옷을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옷을 모았고 옷장은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입는 옷은 늘 똑같은 몇 벌뿐이라는 것을요. 나머지는 그냥 옷장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대대적으로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 이제는 맞지 않는 옷들, 유행이 지난 옷들. 처음에는 아까웠습니다. 언젠가는 입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옷장이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필요한 옷을 찾기도 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옷을 모은 것은 옷이 좋아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였다는 것을요.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 저걸 못 입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그녀를 소유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불안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좋아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우리는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잃을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은 결핍에서 시작된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언가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빈 곳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그 빈 곳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로 채워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빈 곳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채우려 하지 말고 비어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소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채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공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높은 직위. 그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나는 정말 행복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써왔을까? 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을 뿐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그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퇴원 후 그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기로.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기로.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기로. 그리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기로.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등산을 가던 것을 그만뒀습니다. 사실 그는 등산을 좋아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 했을 뿐입니다. 대신 그는 집에서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재즈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것은 이렇게 조용히 음악을 듣는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최소주의는 결국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남들의 기대를 벗어던지고 사회의 기준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남들의 인정, 세상의 박수, 물질적 풍요.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평화입니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고. 그것은 내면에서 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해할 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60대 후반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알뜰하게 살아왔습니다. 집도 장만하고,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게 충분할까? 더 모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들은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아까워했고,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오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는 평생 열심히 일했고, 돈도 많이 모았지만, 정작 그것을 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부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아끼기만 하면 뭐하나. 다음 날, 그들은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 가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제주도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라는 것을요. 돈은 삶을 위한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소주의는 무절제한 소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명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자원을 쓰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것, 의미 없는 것에는 과감히 돈을 쓰지 않는 것. 이 부부는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들의 소비 패턴을 바꿨습니다. 의미 없는 모임은 줄였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이서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작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삶의 질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5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남편, 자식, 부모, 시부모. 그녀의 인생에는 늘 누군가가 있었고, 그녀는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들을 깨우기 전에 30분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그 시간에 그녀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그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습니다. 그 30분은 온전히 그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만큼은 그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소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무엇이 되느라 정작 우리 자신은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늘 역할을 연기합니다. 좋은 부모, 착한 자녀, 성실한 직장인.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1. 관계, TV, 스마트폰.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친구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났고, 어떤 이는 멀리 이사를 갔고, 어떤 이는 건강이 나빠져 만나기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 그는 외로웠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 애썼습니다. 이곳저곳 모임에 나가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냥 혼자 있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피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그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외로움이 점점 고요함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혼자 걷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소주의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우리는 다른 무언가나 다른 누군가로 채워질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는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는 것. 하지만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더를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많이 해야 가치 있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배워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꼭 쥐고 있을 때 우리의 손은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을 때 우리의 손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손으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연 속에서의 고요함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쫓아왔습니다. 남들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편안한 잠자리,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욕망일 뿐입니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별하는 데 있다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구별을 더 잘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불필요하다는 것을요.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적게 가짐으로써 더 많이 얻습니다. 우리는 덜 원함으로써 더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비움으로써 더 채워집니다. 이것이 역설이지만 동시에 진리입니다. 당신의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당신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당신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아마도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덜 가지려 할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안정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중심을 잡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 때 나무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바람이 불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가 깊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우리가 덜 가지려 할 때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표면적인 것들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찾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가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얻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고, 통찰을 얻고,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우리가 덜 원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않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를 쟁취하려 발버둥치지 않을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라고. 하지만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나 냉소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수용입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수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도 마음 한편이 지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마도 당신도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이제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당신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할 것이고 때로는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가다 보면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은 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짓누르던 짐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니 당신은 훨씬 가볍게, 훨씬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인생의 후반부는 무언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더함이 아니라 덜함에서 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덜 가진다는 것을, 덜 한다는 것을, 덜 원한다는 것을. 그것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았을 때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덜 가지려 할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에,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